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자, 원래대로 라면은 원유재고 발표가 이제 좀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오늘은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미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이런 원유재고 발표에 대한 부분도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오펙 총회 이후에 원유재고 발표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또 원유 오일 관련돼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팁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던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이슈는 관세맨을 자처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또 의구심이 확산이 되면서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3%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1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은 휴장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이 감산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측이나 섣부른 발언을 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이슈별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또 1시간 동안 속보까지 여러분들 챙겨드리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수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희준입니다. 한 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관세맨을 자처한 넉배공 같은 트럼프의 돌발 행동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오늘 또 부시 전 대통령의 기회를 맞아서 휴장인데요. 또 이 길이 있을 또 미 증시에 대한 흐름과 또 크루드 오일이 과연 오페크 감산회의가 지배적인 견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오일이 굉장히 네. 자리가 좀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미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전일에 3%의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시점 속에서 앞으로 있을 오펙 회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한 발언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하루 쉬어가면서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끝까지 집중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본장을 쉬어가지만 선물시장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지난 전날에 3% 본장에서도 3% 넘는 급락을 했었던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자, S&P 500 지수 선물시장에서도 3%가 넘는 3.15%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700선을 간신히 지켜냅니다. 2,701.7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0.58%의 상승세인 2,717.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장 3% 넘는 급락이었고요. 6,802.2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에서는 0.73%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6,85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꽤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어제의 고가가 1.14310달러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내에 좀 빠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1.14달러도 다시 회복이 되지 못한 채 현재는 1.13670달러 선으로 0.11%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승,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장까지 1243.9달러까지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는 추가 상승은 좀 이뤄지지 못하고 일단 일봉상으로 아래꼬리 지지가 되면서 0.02%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243.6달러 선으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골드까지 보셨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마스터님께서 자리가 좋아 보인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오일은 지금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53달러 초반대를 지지가 됩니다. 지금 53.35달러까지 올라오면서 1.4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본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하락에 이은 오늘장은 좀 기술적 반등일까요? 일단 소폭 반등하면서 1% 이내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이슈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1% 넘는 강한 상승을 이어오면서 53달러 초반대 라인 역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외신 뉴스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 12월 5일 미국 주식과 또 채권 시장은 부시 대통령의 장례로 휴장이라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은 그대로 움직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테리프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세맨임을 기억해라라고 강도 높은 대중 강경 수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3월 1일 데드라인은 꼭 지켜질 것이다 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과 real deal, 진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no deal,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윌버로스 상무장관 역시 중국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빠른 진전을 원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이 빠른 촉구를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 기대감이 다소 좀 사라지면서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낙폭이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90일 효과가 이렇게 반짝하는 것이었나라는 좀 회의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물 금리가 이미 이제 5년물을 지금 추월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제 주요하게 보고 있는 2년물과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현상까지는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이 다우가 3.1% 급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상황이 미국 증시에서 목격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주식이나 채권 투자 모두 낮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주식, 채권 모두 수익률이 높지 못했다라면서 내년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은 위험조정 수익률이 낮은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선호하고 달러 비중 확대를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내년 말부터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맥쿼리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말에 이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연준이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성장세가 강력하고 내년 4분기까지 글로벌 경제는 3%대의 탄탄한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경제 전망을 고려할 때 여전히 금리 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확장과 또 연준의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내놨는데요. 또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은 상황이고 경기 확장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가량 성장한 이후에 내년에도 2.5% 정도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고용시장도 더 호조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업률이 3.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의 이런 발언 때문이다라고 분석 내놓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즉각적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확장을 이루는 데 최선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언한 것뿐만 아니라 또 실물 경제의 동향에 대해서도 위험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매우 좋은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펙 회의에서 하루 120만에서 14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그에 대한 중간 지점 130만 배럴 정도가 가장 많은 수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만 배럴 이상일 것이라는 의견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오펙이 이제 최대 11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도 또 다양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감산이 결정될 경우에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완화로 국제 유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르가 내년 1월 1일자로 오펙을 탈퇴한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타르에 이어서 이라크도 오펙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수석 이사 발언인데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펙 탈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최근 6개월에서 8개월간 이라크가 눈에 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카타르가 오펙에서의 산유량이라든가 위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원년 멤버인 만큼 다른 나라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라크도 오펙과 자주 충돌해 왔다면서 만약 감산 방침이 과중하다고 느낀다면 이라크도 탈퇴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요. 석유 감산에 대해서 확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오펙에서의 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원유가 시장에 과잉 공급됐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감산을 지지하고 있지만 빈 회의에서 감산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대폭 감산을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닥 적극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유가는 이 감산 기대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 에너지 장관의 발언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오펙 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국 투자은행 판모어 고든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펙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요. 오펙 회의 회원국이나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세를 막고자 감산 의지는 당연히 있겠지만 확실하게 모두 전원 일치라든가 혹은 확실한 합의점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와 또 다른 오펙 회원국들이 우호적인 것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러시아의 지지가 좀 회의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감축안이라기보다는 대신 임시 방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화는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렉시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파운드화가 이에 대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도 좀 여파가 미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고요. 잠시 후 이제 지수 이슈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펙 감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서 지금 절장 마스터님이 5일에 될 관련해서는 좀 좋은 자리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자리 좀 살짝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솔직히 자리가 좀 좋아 보이고요. 네. 네, 아무래도 오늘 시가 라인을 좀 보게 되면 52.59 라인의 시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상승폭을 시가 위로 좀 넘어가면서 하방 지지대를 좀 형성하고 나서 오늘 금일 하방 지지대를 5일 같은 경우는
52.95 라인, 51.95 라인까지 좀 지켜봤는데 결국은 52.16 라인까지 저가 라인을 찍고 시가 위로 올라서면서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 흐름을 지켜보시자면 전일 종가 라인 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 52.90 라인이 좀 강하게 지지된다면 상승 매수도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53.07 라인에 좀 매수를 걸어두시고 손절 라인은 한 20티 정도 걸어두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의 시가와 전일의 종가의 좀 싸움이기도 하고 지금 52.90달러 라인을 좀 지켜가는 선 안에서 매수적인 관점과 그리고 53.07달러에 또 매수를 좀 미리 걸어놓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또 손절에 대해서 20틱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함께 좀 걸어 놓으시면은 좋은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소식도 들어봤고요.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 우려와 트럼프 관세 강경 발언 속에서 전일 급락 흐름을 이어갔었던 지수의 모습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본장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선물시장 쪽에서는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S&P 500과 나스닥 모두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감산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강보합세를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렸듯이 1% 넘는 상승으로 현재 53달러 초반대 라인 지지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3% 넘는 급락으로 3대 지수 모두 또 휘청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좀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어제장에 좀 거래량이 몰린 까닭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본장이 좀 휴장을 들어가면서 선물시장 안에서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오늘 다운이시네요. 네. 자, 지금 저희가 또 헤드라인으로는 이 국채금리에 대해서 좀 역전 현상을 좀 많이들 좀 거론을 해서 저희도 좀 뽑아봤는데 이 이유는 제 생각에는 또 시장 안에서의 별다른 호재가 없고 가만 보니까 또 금리 역전도 일어나고 전반적인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아서 좀 초점이 이렇게 맞춰진 것 같은데 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지수 의견을 먼저 네. 앞서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드렸었는데 네. 김은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채와 뭐 국채 수익률에 관해서는 반대 관계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결국은 파월 의장의 네. 중립금리 의견이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역전 현상을 일으키지 그렇죠. 않았나. 이게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G20이라는 어떤 재료에 관해서는 지금 뭐 조건부 합의, 중립적인 것으로 좀 끝났다 판단을 했을 때 재료가 소멸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불분명한 어떤 연준의 태도. 이것이 지금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또 오늘 지금 휴장을 앞두고 나서 전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하고 있었는데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맨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네. 급락 장세가 나왔습니다. 모두. 네. 미 3대 지수가 모두 3%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금일도 아직까지는 상승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단 상승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900 라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방 낙폭으로 만약에 더 크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6,800 라인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본장이 지금 휴장이기 때문에 네. 갭 메꾸기에 대한 상승 흐름을 이끌 만한 원동력은 없지 않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해주지 않는 한은 좀 결국은 상승을 이루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내일 장세에 관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뭐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은 단기 반등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뭐 여전히 이 국채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많이들 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일단 그 90일간의 이외의 재료 소멸이 하루 갔습니다. 네, 하루 갔습니다. 하루 갔기 때문에 그 재료 소멸에 따른 연준의 이런 불명확한 이런 발언 속에서 중립금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해서는 역전차가 바로 좀 이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트윗이라든지 언급이 좀 있다면은 뭐 분명히 좀 빠른 시간 안에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장 좀 쉬어가고 내일장에 있어서는 좀 반등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다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럼 오늘 기준으로 일단 네. 데일리 기준으로 업앤다운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금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도세다 이렇게 정확히 언급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나스닥 기준으로 6,900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세가 이루어질 만한 원동력이 오늘은 좀 상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저가 매수 세력과 다시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좀 연출될 것 같아서, 또 홍콩 항생지수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고점에서 갭 메꾸기가 끝나면 다시 하방낙폭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있을 그 상승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인 반등으로, 고점이 금방 또 저항에 부딪힐 만한 그런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대의 관점에 있어서도 매도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본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들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두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포지션에 대해서 좀 접근 방향에 대한 좀 부분은 관망으로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솔직히 매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지금 뭐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가 굉장히 좀 탐스러운 구간에 이른 건 사실입니다. 네. 6,860라인에 아주 고점 언저리의 저항대가 지금 형성돼 있고 굉장히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요. 물론 6,860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6,900라인에 또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매도를 여기서 좀 쳐보고 짧게 6,861.75 라인에 지금 고점이 형성되는데요. 네. 여기를 넘어간과 동시에 손절을 치는 이런 전략이 조금 오늘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손절 폭이 항상 좁은 구간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이 매매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을 따졌을 때 지금의 이 상단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단의 저항 라인을 지지 삼아서 매도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이게 보이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고점을 좀 넘어서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가정 안에서 오늘의 고점을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고가가 6,861.75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적인 관점을 한번 좀 전략적으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매도적인 관점이 더욱더 좀 탐스러운 가격대다. 오늘장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본장이 쉬어가고 선물시장 안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수 관련돼서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개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는 CNBC 기사가 이제 30분 이후에도 크게 또 상보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일반적인 개장 전 시장의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무역 회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이 부분이 소폭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90일 효과가 너무 짧았다라는 외신 쪽 분석이고요. 또 미국의 이 장단기에 이 국채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많은 지금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블라인 캐피탈이라는 기관에서는요, 경기 침체 우려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지나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년물 국채금리가 5년물을 추월을 하긴 했지만 가장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는 2년물과 10년물 부분까지는 아직은 그 현상까지는 목격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나친 걱정이고 또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90일 휴전의 약효가 떨어졌나라는 외신 쪽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과 지금 말씀드린 G20 회담 결과 때문 이 두 가지 요인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죠. 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26.16%가 급등해서 20.74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23일 22.65를 찍었을 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라고 21.94도 기록을 했었죠. 근데 지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다소 우려가 또 걱정 부분도 많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로이터 소식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JP 모건에서는 IMSM 그 제조업 지수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증시 급락과 또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요, 금리 인상에도 미국 증시는 잘 견뎌왔기 때문에 국채금리 역전 현상도 잘 이겨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비롯한 경제 전망은 전보다 어두워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마켓워치 기사를 보면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4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이제 G20를 비롯해서 지정학적 이슈의 영향이 크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의 중단 가능성, 그리고 일드 커브의 베팅 강화, 또 인플레이션 우려의 완화. 이렇게 4가지로 꼽아서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드리고요. 요즘과 같이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바쁘게 움직이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 일단 이제 진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협상을 하지 않겠다, 노딜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한편 또 다른 트위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이 이제 역시 관세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무부가 이게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역시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요. 한편 다음 또 트위터를 보면 중국이 미국산 LNG와 대두 수입 재개를 준비 중이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나와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입에 이제 중국도 협조하고 있다라는 발언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 재개 준비 중이다라고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미국 상무부 역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충실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이고 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단독 보도다라고 해서 로이터에서 이제 기사를 또 냈는데요. 지금 LNG와 지금 대두 부분에 대한 수입 재개를 언급을 하면서 로이터 측에서는 중국의 이제 유니팩이라는 이 석유 수입 업체에서 이제 미국산 원유의 중국 운송 재개를 지금 계획 중이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이제 화답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펙 회의도 앞두고 있고 이제 오일 이슈가 이제 민감해지는 만큼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추이도 더욱더 주목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신 쪽에서 좀 문제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문제들은 좀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뚜렷한 다른 재료라든지 다른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오늘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 일드 커브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마찬가지인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5일인데요. 자, 일단 오펙 총회가 좀 기다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오늘 또 주식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5일 재고도 좀 미뤄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EIA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는 7일 새벽 1시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3.45달러로 1.56%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초반에 저희가 또 오프닝 했을 때 비교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오프닝 때 또 마스터님이 좋은 자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좀 들어봤어요. 네. 그 부분과 함께 좀 많은 분들이 일단 뭐 오펙에서의 감산 부분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감산 이후에 재고 발표가 또 바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감산에 대한 영향이 지금 오늘 흐름에 좀 선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장중이 아직 개장이 뭐 휴장입니다만은 저녁 라인쯤에 저녁 시간대쯤에는 실제적으로 크루드오일이 매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단 라인 지지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기사 업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하단 라인 지지대가 51.95 라인에 형성돼 있다. 실질적으로 좀 20틱 정도 도달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하단 라인이 지지가 되면서 결국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펀더멘털 요소인 결국은 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까지 선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53.40 라인과 레인지 범위 53.50 라인에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금일 아무래도 휴장이긴 하지만 결국은 54불을 넘어가는 강세, 그리고 55불까지 이어지는 강세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산 기대감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일단 가격대가 54달러를 좀 넘어간다면은 55달러까지에 대한 상승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상승뷰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관점에서도 53달러 초반대 좀 일단 가격대 걸어 놓으시고 매수 쪽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그 의견과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53.07달러 부근에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단 손절에 대해서는 한 20틱 정도 거시고 보셔라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스터님. 네, 아까 그 방송을 하면서 봤는데, 53.17까지만 이렇게 눌림목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52.90 라인이 지켜지기 전까지는 확실히 매수가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 52.90 라인을 오늘의 맥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52.90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매도세가 출현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확실히 우위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확정적인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53.50 라인만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늘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이 또 강세장이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49달러까지 기록을 했었던 지난주였습니다. 11월 29일만 해도 최저가 49.41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갭 상승을 시작한 이후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 레인지를 좀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이 상승세가 52.90달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매수적으로 좀 탄력을 얻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55달러 부분까지도 말씀해드렸는데, 아쉽게도 앞서서는 53.17까지만 늘렸고 이 하로는 좀 넘어가지 못해서 제시해주신 가격대가 좀 물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죠? 저라면 좀 매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저라면 오늘은 뭐 계약수를 좀 조절하더라도 오늘은 확실히 변동성이 좀 적고 원유 재고 발표도 지금 하루 미뤄졌기 때문에 크게 흔들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트럼프의 투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투입을 좀 참고하시면서 올라간다면 결국은 이제 기상시간이 다 되오는데요. 네, 트럼프의 기상시간이 이제 기상시간이 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를, 손절폭을 좀 길게 잡고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입하게 되면 손절틱이 한 60틱 정도, 70틱 정도 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선택의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강세장의 매수비를 놓치는 것도 좀 아깝지 않나. 매매할 때 늘 타이밍이 길게 오진 않기 때문에 뭐 오늘은 조금 과감하게 한번 진입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마스터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유 재고 발표도 좀 미뤄졌고 이제 뭐 가격대에 영향을 줄 만한 지금 당장의 이슈는 없는 가운데 앞서서 이 오펙 총회에 대해서 이 감산에 대한 선반영이 가격대를 끌어올린다면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는 누구라도 좀 욕심이 날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또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단 지금은 좀 올라온 시점에서 매수를 만약에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보셔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1.81%까지 올라갑니다. 53.6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에 대한 이슈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오일 뉴스도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12월 6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오일 시장은요, 난무하는 예측이나 이런 전망들보다는 좀 자중하는 분위기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오일 가격은요, 오펙 회의에서의 감산 결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 과잉 공급 이슈와 또 경제 둔화 우려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API가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540만 배럴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총 4억 4,800만 배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셰일 오일 계속해서 증산되고 있다는 부분이 과잉 공급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사우디 역시 11월 달에 이제 1,130만 배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과잉 공급의 우려를 두 나라가 부추겼다라는 외신 쪽 기사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 2019년의 경제 전망을 좀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통화 정책과 또 부양책들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상황 봤을 때는 경제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19년에 브렌트유 가격을 전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70달러 정도, 그리고 WTI는 59달러 정도 평균 예상된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의 평균 브렌트유 가격이 72.80달러였고 WTI가 66.10달러였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이 감산 합의에 대한 순항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제 항상 사우디와 러시아 정도만 언급이 되는데 그 외 국가들도 회의에 모이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러시아의 이 감산의 적극적인 태도 역시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감산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뤄질지 촉각이 좀 곤두세워져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오일을 말씀드리자마자 53.70달러까지 2%가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맞선이 이대로라면 또 맞선님 말씀처럼 54달러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54달러는 오늘 확실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 네, 신세계 방송 끝나기 전에 왠지 넘어갈 같은 느낌이고요. 아까 그래서 강하게 지금은 좀 눌림목이 체결이 안 됐지만 진입을 하시라 말씀드린 이유도 오늘 이런 장세가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항상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없는 가운데 오펙에 대한 감산이 선반영되는 이런 시점에 관해서 결국 좀 수익을 내야지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아까 앵커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지금 30틱 넘게 지금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53.77까지 지금 올라가는 현상인데 결국은 눌림목에서 지지받으면서 결국은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과 고점을 높여간다면 결국은 1차적으로 54불 그리고 다음 다시 54불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저항 라인에 맞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견디면 다시 한번 또 54불을 넘어가는 강세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직전에 찍었던 고점 53.77달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잠시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또 힘을 내면서 올라갈 듯 싶습니다. 54달러에 대해서는 오늘 좀 강하게 좀 찍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그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또 유튜브로도 많이들 좀 올려주셨는데요. 질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질문해 주신 시청자 분이세요. 얀얀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골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유튜브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앞서서 시세를 살펴드렸을 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까지 연일 상승을 이어갔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저점에서 좀 올라오긴 했어요. 좀 지지가 되는 가격대인데 1243.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격대에서 좀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맞선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무조건 업입니다. 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늘 거의 두 달이 넘은 것 같은데요. 12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골드는 연말까지 강한 상승장을 펼칠 것이다. 지금 이제 2월 달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1200 라인 밑에만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골드가 강한 상승비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1240
라인을 넘어서 결국은 지금 횡보세를 조금 고점 상단에서 보이고 있는데 골드의 지금 남은 저항대가 1250 라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50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결국은 1280 라인까지 연말에 이어가면서 강한 상승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는 흐름이 견조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켜놨는데요. 결국은 97부를 넘어서 상단의 고점인 97.455 라인까지 강한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고점을 넘어가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뷰가 나오는데 연말까지는 아직까지는 증시의 흐름이 더 우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견인하는 요소 중에 가장 대표를 뽑으라면 중립금리일 텐데요. 하지만 증시에 대한 상승뷰도 좀 보고 있는 주관적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결국은 눌림으로 좀 나오면서 골드는 결국은 상승비로 이어지는 흐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달러 인덱스를 또 함께 말씀을 해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눌렸을 때 골드에 대해서 상승 중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1250달러가 좀 도달한다면 1280달러까지도 이 상승뷰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이신데요. 어제자까지 추가 상승을 이어져 왔고 오늘 현재 가격대에선 이 지난 가격대인 박스권 상단까지 가격대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스터님. 네,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오늘장 만약에 포지션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전략은 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은 일단 저는 시가 라인을 아마 지금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가 라인을 보게 되면 1244.6 라인인데요. 네. 결국은 위에 매물대가 있는 1244라인은 지금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위에 지금 윗꼬리가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를 얘가 하방으로 내려줄 만한 원동력이 없기 때문인데 이게 본장 개장을 하지 않은 영향이 가장 큰 듯 보이고요. 골드는 그래도 오늘 매도 뷰보다는 눌릴 때마다 매수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오늘 1240 라인이 견조하게 좀 지지된다면 지금 유로 파운드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유로 파운드가 강하게 내리는 모습에 비해서 골드는 강한 하방폭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드의 독자 노선을 좀 걸어가는 모습인데 매도 접근보다는 눌릴 때마다 매수 접근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와 파운드, 기타 다른 통화 좀 비교해서도 골드에 대해서 좀 흐름을 확인을 했을 때 좀 동일선상에서 좀 흐름을 이어가지 않고 홀로 독자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또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질 때마다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현재는 1243.1달러고 오늘의 시가가 1244.6달러인데 시가에서 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좀 분석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오늘의 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뷰까지도 달러 인덱스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좀 매수적인 뷰를 보고 계세요. 1250달러 도달 시에는 128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좀 장기적인 뷰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골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잘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달러 인덱스 함께 봐주신 김에 유로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또 설명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로화 방향 궁금하시다라고, 유튜브로 또 채팅방에 애청자님께서 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오늘의 유로 가격대 확인합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도 지금 한번 말씀하셨지만, 유로화는 좀 골드와는 다른 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1.13450달러고요. 0.08% 하락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추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유로에 또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시황적 분석을 먼저 드리자면 유로존에 관해서는 브렉시트 관련 또 이탈리아 지금 사태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황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고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탈리아에 대해서 누누이 언급을 드렸지만 이탈리아는 세계 경제 7위에 해당되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로존에 대해서 시황적으로 상승비를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안이 제출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영국 의회의 통과 절차를 남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다시금
유로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유로 파운드는 하락폭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유로는 1.13750 라인으로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세의 변환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저점 라인은 1.13300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더욱 하락 낙폭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와는 좀 다르네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빠질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1.14달러에서 좀 쉽게 또 빠진 이후에 1.14 지금 중반대 라인도 빠진 상황인데 1.13300달러 부근일까요? 네, 그 점이 이탈이 된다면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더욱더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질문도 함께 갈까요? 지금 문자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오일 못지않게 최근에 또 천연가스가 정말 핫한 그런 종목인데 왜냐하면 또 변동성이 또 많아졌고 지난 11월 한 중반부터일까요? 그때부터 좀 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천연가스 문자로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끝자리 3124님의 질문이고요. 오랜만에 천연가스의 방향 한번 짚어주실까요? 라고 마스터님에게 질문이 왔어요. 자, 오늘 장의 천연가스 먼저 흐름 확인하고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4.5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3%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천연가스, 너무 좀 변동성이 커서 좀 접근하기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앵커님이 휴가를 다녀주셨는데 2주 전인가요? 네네. 천연가스로 인해서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집을 한 채 날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는데요. 천연가스는 어제 맥점을 4,480라인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480라인이 완전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 다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파른 상승세 가 이어질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선물을 주식과 같이 이평선을 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천연가스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고점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저점도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결국은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결국은 여기서 상승의 폭이 클 것이냐, 하방의 폭이 클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하방 폭이 클 것이다. 그래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산이 높으면 결국은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점점 고점이 내려오는 것이 상단에 올라왔을 때 지금 고점 매도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고점 매도 전략이 더욱더 유효한 천연가스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에는 수익적으로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또 손실에 대한 유연성도 정말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적인 관점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다양한 소식들과 전략들 함께 했는데 선물인의 밤을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밤을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투자하시는 분들끼리 또 통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서울경제에서 이제 좀, 일회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연말 급등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파생 상품을 매매하면서 급등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좀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네. 또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외 선물에 관한 포지션 전략에 관해서 주간 시향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희 모든 노하우를 좀 얻어가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제 마스터가 준비한 선물인의 밤입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주제가 말씀하셨듯이 제2의 연말 정산 급등주 탑5와 그리고 해외 선물 포지션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또 세미나에 모이면은 연말 정산과 함께 내년에 대한 전략도 또 챙겨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1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577-7451번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절제 마스터 검색하셔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남규 캐스터 통해서 마지막 외신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먼 여정을 다녀온 이후로 중국으로부터의 좋은 신호들이 오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한편 이제 모든 이제 사안들이 논의가 되었다라고 강한 희망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회담이었다라는 평가 함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펜타닌이라는 전신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단속을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착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7만 7천 명이 이 약품으로 사망을 했고 또 이 부분이 무역 협정에 좀 이례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이 물질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중국에 요청을 했고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향후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 인스타그램 주소도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사진 위주의 이제 포스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뭘 하고 있는지 이 사진을 통해 스케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뭐 시간 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